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메모리 2차 랠리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 전환은 유가와 상당부 인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서부터는 유가 역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삼성전자나 그리고 유가의 상승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비메모리 2차 랠리. 비메모리는 한국 경제의 결정적인 신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메모리 시장, 삼성전자 메모리 점유율이 많게는 이제 한 40%까지 육박을 하죠. 한때는 이제 그 하이닉스와 함께 거의 한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 70% 정도까지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수출 비중이 이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차지하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선주하고 이제 포함하니까 오늘 기준으로 24%가 살짝 좀 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말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TSMC를 따라잡는다고 그러죠. 글로벌 1위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메모리 정도,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에 비해서 더 크죠. 비메모리가 대략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메모리 비중은 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4차 산업에서 이제 메모리 사실 또 메모리 시장 역시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TSMC에 근접한다면 메모리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수출 비중이라든가 시가총액을 넘어선다고 봐야 되겠죠.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 어떤 그 결정적인 성장 동력이 아닐까 싶고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그 관련 업체들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뭐라 할까요? 집안으로 따지면 이제 아버지 역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중소형 그 비메모리 관련들은 아버지가 이제 그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이제 비메모리 어떤 그 성장성이 현실화가 된다면 주가로 본다면 이제 훨씬 더 낫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상승 시점은 결국은 유가 상승이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어떤 유가 상승이 외국인 순매수의 어떤 거 결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성장성을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텔에 이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퀄컴의 이제 통신 칩을 또 수주했고요. 엔비디아의 GPU 칩도 또 수주를 했고, 바이두는 이제 우리가 중국의 구글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글의 어떤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5나노, 7나노사부터는 사실 그 TSMC와 삼성전자 투톱 체제로 봐야겠죠. 뭐 기타 이제 그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나머지 어떤 그 경쟁 업체들은 7나노도 굉장히 힘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5나노에 의해서 결국은 3나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이제 최근의 보도를 보면은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그 3나노 싸움이라고 부르는데 빠르게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3나노를 세계 최초로 먼저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시장 캐파라든가 어떤 그 시장 캐파 등을 봐서는 TSMC가 뭐 압도적으로 1위라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비메모리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한 17%, 18%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현재 전 세계적 어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좀 점유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 17%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 이상이 갤럭시라든가 이런 삼성전자 자체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는 사실 어떤 그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미약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인텔이라든가 퀄컴, 엔비디아 뭐 이런 바이두 이런 그 물량을 수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요소들이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되겠죠. 제일 큰 게 이제 뭐 애플이 되겠고, 그 다음에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그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기존에는 이제 그 사실 TSMC에만 물량을 이제 몰아줬는데 사실 가격이라든가 혹은 리스크 관리 한쪽만 몰아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난다든가 어떤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몰아주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와 동시에 이제 그 발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퀄컴 칩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차원으로 뭐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비메모리 관련주들 6종목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앞에 그 썸네일이라고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또 유가가 뭐 상당부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최근 시점이 현재 시점이 비메모리 핵심 관련주를 저가에 살 수 있는 뭐 마지막 기회 그런 어떤 인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WTI라고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입니다. 선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물이니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던 거죠. 사실 의미는 없는데 여하튼간에 이거 최악의 구간은 4월 20일 날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40달러였습니다. 하여튼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유가의 흐름이 결국은 삼성자의 흐름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삼성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왼쪽에 이제 그 검정색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가 급락은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 위험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머징 마켓인데 유가 급락은 이머징 마켓을 매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돼요. 이거는 어떤 그 물어볼까요? 어떤 그 시스템적인 거,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머징 마켓을 매도하면서 삼성자를 뭐 울면서 뭐 매도한다. 그런 어떤 그 전에 한국경제신문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절대 아니고 그냥 바스켓사 이머징 마켓에 삼성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자를 매도한 거고 반대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삼성자를 순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차적으로 제가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삼성자를 뭐 하여튼 그 기조적으로 순매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삼선전환 도상을 보니까 일봉이나 주봉은 이미 양전환이 된 상태고요. 월봉상은 아직까지 음봉 상태인데 월봉상 지금 배럴당 4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재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기간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5말 6초라고 그랬어요.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가 되면은 유가도 한 40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 역발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모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주들 혹은 나아가서 이제 우리 바이오라든가 혹은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되면은 새롭게 이제 바이오 주력주를 하나 또 추천할 예정이거든요. 바닥을 굉장히 오래 다졌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상당부 축소한 상태에서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회원분들도 많이 방송을 청취하시는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 요번에 그 NDVI죠. NDVI가 그 7나노 차세대 GPU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CPU는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고, GPU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주했던 거죠.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 그 빨간색 그 밑줄 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TSMC는 오랫동안 NDVI GPU 칩 파트너였지만, 삼성과의 제휴로 인해서 TSMC 측의 가격 인하 유도 등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그 우측에 우리가 점유율 그림을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현재 C 사태라고 그러죠. C 사태로 해서 한 16%, 15.9%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중에 10% 이상이 이제 자체 물량이야. 갤럭시라든가 뭐 사실 또 하만이라고 있죠. 뭐 이런 자체 물량인데 자체 물량을 빼면은 비메모리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사실 그 메커니즘은 메모리나 비메모리가 같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메모리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세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지금 그 비메모리 진입하고 있는데요. 기술력만 갖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3나노는 사실 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먼저 개발했거든요. 우리가 시장 어떤 캐파라든가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가 이거로는 사실 그 비교가 불가하죠. TSMC와 비교가 불가한데 지금 기술력으로 봐서는 삼성이 조금 더 앞섰다. 이렇게 봐도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하는 팹리스죠. 팹리스 업체에서는 TSMC에다가 우리가 그 전량 사실 그 발주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그랬어요. 앞서 이제 뭐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 불확성도 있고 어떤 그 자연재해 같은 지진, 대만 같은 것도 지진이 좀 자주 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발주하는 지역에서 또 가격 협상력이 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2030년을 우리가 이제 그 TSMC를 제치고 이제 1위를 목표로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40대 한 20 정도, 7나노 이상서부터는 이제 이하라고 그래 있죠. 기술적으로 봐서 7나노 이하서부터는 후발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UMC라든가 뭐 SMIC 이런 쪽으로 이제 발주처를 넘기고, 일단 그 5나노급에서 3나노급, 뭐 나중에 또 2나노도 지금 뭐 개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쪽은 이제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톱 체제로 양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뭐 퀄컴 칩 쓰고 구글 칩 만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구글의 자체 모바일 AP라고 그러죠. AP 제품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는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아래 보면 이제 뭐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글이 삼성 파운드리의 생산을 맡기기에 앞서서 뭐 어떤 그 세부적인 칩 설계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제 구글도 뭐 삼성전자 쪽에 상당 부분 이제 물량을 발주를 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추칠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작년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13조 1,400억, 시스템 반도체가 4조 5천억이었어요. 1분기죠, 1분기. 그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메모리가 비중이 25.5%인 거죠. 처음으로 25% 넘었었던 거죠. 점차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메모리가 다소 좀 주춤한 것도 있지만, 지금 비메모리 비중이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2020년까지 연평균 5%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뭐 한 1% 정도, 5배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어떤 거 신의 한 수, 그리고 어떤 그 메모리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메모리로 잘 전환되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잘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반서부터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자, 5나노 선수치는 TSMC, 삼성은 신의 영역, 뭐 앞서도 얘기한 거죠. 신의 영역, 3나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뭐 증권가에서는 3나노미터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TSMC 대비 앞선 양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다 보도에도 나온 거죠. 2030년 세계 1위 가능성이 뭐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나노 제품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뭐 GAA, 게이트 올 어라우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뭐 GAA 기술에서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5나노 제품 대비해서 칩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소비 전력을 50%나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30%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3나노 싸움이 될 수밖에 이제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 고객 큰손 퀄컴을 잡았다. 최신 5나노 퀄컴 5G 모뎀 칩이죠. 칩 수주를 이제 받았고요. 자, 작년 4분기 파운드 시장 점유율 보면 TSMC가 이제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50.7%. 삼성전자가 17.8%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자체 물량.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아무래도 갤럭시가 되겠고, 하만 쪽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만 인수도 뭐 신의 한 수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사실 뭐 글로벌 파운드리보다 점유율이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여하튼간 주요 이제 팹리스 업체들 비메모리 칩을 다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리노공업까지 SNS텍인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죠.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죠. 주 고객은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 클수록,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클수록, 리노공업은 이제 뭐 주가 상승도 그렇고, 어떤 성장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이제 비메모리 어떤 결정적 시그널, 랠리 시그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리노공업을 제가 중심으로,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제 아래 SNS텍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여하튼 역사적 고점, 주가가 역사적 고점, 상장일의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NS텍은 이제 우리가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생산업체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영역이 워낙 다양하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마스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뭐 굉장히 크게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닌데,
SNS도 이렇게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리노버도 좋고 SNS 텍도 좋은데요.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는 저는 네페스가 이제 최고라고 보는 거죠. 최고라고. 네페스는 이제 PLP, F5 PLP라고 하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이죠. 어떤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비메모리 결국 이제 그 비메모리는 패키징 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통 이제 패키징 비메모리를 이제 우리가 패키징, 그 다음에 범핑,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있는데 뭐 네페스는 이제 자회사 통해서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고 봤다. 세 개를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페스는 단위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갔는데요. 보면 2월서부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화살표 보이는데 화살표 보이는 시점 있죠. 이때 저희가 주력주로 이제 편입했던 거죠. 그리고 29,000원까지 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가격대가 안 나요. 하여튼 그 역사적 고점, 제 가격대를 좀 잠깐 좀 잊었는데, 여하튼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어요. 역사적 고점 돌파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물론 이제 뭐 고점에 잘 팔고 저점에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능력은 제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칩 리스 회사 혹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수익률 차원으로 본다면 AD 테크놀로지가 훨씬 낫다고 보고요. 요번에 급등한 날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587억.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35%나 유상증을 했는데, 보통 유상증자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또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1분기 실적도. 자,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6월 4일 전에 사시면 됩니다. 35%를 받아야 되니까 그 자금은 또 마련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격대만 맞는다면, 저희 회원들한테도 대략적인 가격대를 제시해 드렸는데, 가격대만 맞는다면 길게 보고, 뭐 내년, 기본적으로 뭐 내년까지 본다고 생각하시고, AD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 종목이 아닌 것이고요. SF 반도체는 사실 그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하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뭐 지분 관계, 피로 얽힌 삼성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SFA의 한 10%인가 10.18%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투자를 했죠. 여하튼 간에, 뭐 손자뻘 되는 이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F 반도체도 이제 그 패키징 업체죠. 패키징 업체고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하고, 실적도 아직 발표 났죠.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과거 그 6,000원, 6,700원대까지 갔었는데, 제가 목표 가격을 10,000원 이상 본다고 그러는데, 그건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SF 반도체는.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오르고 이제 오늘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데, 눌림목이 뭐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10,000원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SF 반도체. 자, DB하이텍은 이제 파운드리의 특허가 된 기업이죠. 뭐 가장 핵심주라고 봐야 되겠죠. DB하이텍도 본격적인 랠리를 출발한 것 같아서, 물론 따라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를 한다면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 유가에 상관하게 하여튼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백업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 초 이후서부터는 삼성전자도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괴리가 크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C 사태 관련해서 상당 부분 거의 막 90%를 찾아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매도와 함께 못 갔어요. 그래서 그 키 맞추기 위해서는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 상승의 어떤 그 주요 역할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을 좀 배우면서 하시고 싶다는데, 제가 배우겠다는 분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관리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잘 가르쳐 드리고, 또 훌륭한 멘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3개월에 100만 원인데, 뭐 크게 부담은 글쎄 하여튼 뭐 개인에 따라 좀 투자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3개월에 100만 원이면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입금하시고, 그 종목명하고 수량을 이제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려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